슬기로운 단도박생활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상담하는 남자입니다. 오늘은 이 단도박 과정에서 정말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인 오픈하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도박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이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 방법들을 찾아봅니다. 그래서 이런 센터 같은 데 가서 도움을 청하기도 하고요. 도박을 이미 끊고 있는 분들에게 도움을 청하기도 하고, 또는 자기 스스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보를 찾아보기도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아주 공통적으로 듣는 이야기가 가족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다른 사람으로부터 가족들에게 알리라고 얘기를 듣지 않아도 스스로 가족들에게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도움을 청하고 싶은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족들에게 알려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깊이 고민해보는 시간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리고 결론은 가족들에게 오픈을 해야 된다는 것,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데요. 근데 여기서 가족들에게 알리지 말아야 된다라고 결론을 내리신 분들은 도박을 끊어갈 가능성이 매우 낮고, 저는 아직까지 가족들에게 도박 문제를 오픈하지 않고 도박을 끊어가신 분들을 단 한 명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이 도박 문제를 오픈을 해야 되는 거고, 특히 가족들에게는 반드시 오픈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가족들에게 오픈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첫 번째는 뭐냐면 자기가 도박 중독자임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나는 도박 중독자임을 인정을 했다, 그런데도 오픈을 못 하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 이유는 뭐냐면 도박 중독자임을 인정을 했는데 그 도박 중독이 병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것입니다. 중독에 대해서 잘못된 이해를 하고 있는 분들은 이렇게 질병으로 이 중독 문제를 바라보기 어렵고요. 질병 문제로 바라보면 이 문제가 내가 누구한테 도움을 받아야 되는 문제, 창피하고 부끄럽고 잘못된 것들도 있을 수 있지만 질병이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치료를 해야 하기 때문에 당연히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런 과정에서 오픈이 자연스러운 것인데요. 여러분께서 오픈을 못한다라고 결정하신 분들은 방금 제가 얘기한 이 부분, 도박 중독자로 인정을 하고 있냐, 그 인정을 했다면 질병으로 받아들이고 있냐, 이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하고요. 오늘 주제는 그거와 좀 다르고요. 오늘 주제는 그래서 이렇게 도박 중독자임도 인정을 하고, 그리고 내가 그 중독이라고 하는 게 질병이라고 받아들였을 때 오픈을 하게 되는데, 이 오픈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떤 내용을 포함을 시켜야 되냐,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가족들에게 나의 어떤 도박 문제를 이제 오픈을 할 때 그 자리를 어떤 식으로 만드는지는 다 도박 중독자마다 좀 다릅니다. 이미 도박 문제가 여러 번 반복되신 분들은 가족들이 눈치를 채고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일부러 우편으로 독촉장 같은 게 오면 맨날 숨기다가 그냥 가족분들이 보라고 하는 식으로 그냥 거실 한품 안에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일부러 놔주기도 하고요. 그걸 보는 순간 가족들하고 오픈할 수 있는 이제 기회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말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정말 밥을 한 끼 하자, 할 얘기가 있다 이러면서 이제 그 자리를 만드는데, 어쨌든 이제 그 자리를 만들었다고 가정을 하고, 그래서 얘기를 할 때 당연히 이제 도박 사실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그리고 도박 사실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면 안 되고, 내가 몰랐는데 이제 와서 알아보니까 이 단순하게 도박을 한 게 아니라 도박 중독에 빠진 것 같다, 내가 이 도박 중독이라 하는 이 병에 걸린 것 같다, 여기까지 오픈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유는 그래야 가족들의 입장에서도 비록 도박은 했지만 자기 문제를 이해하고 있는 것이 정말 잘 이해를 했고, 뭔가 그래도 달라지려고 좀 노력을 한 것 같구나 라는 그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독 문제까지도 오픈을 하셔야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고요.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자기가 도박 중독자를 인정을 하고 그게 질병이라는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을 때 비로소 좀 더 진정성 있게 그 내용이 가족들에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내 도박 문제가 있어요, 빚이 얼마예요, 이 정도로 오픈을 하면요, 이거는 가족들의 입장에서도 얘가 또 도박 문제 발생해놓고 또 빚 갚아달라고 하는구나,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도박 중독자의 입장에서도 내가 이 중독이라고 하는 것을 치료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십시오라고 오픈하는 것이 아니라 이 빚 문제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거에 방점이 찍혀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 오픈을 할 때 병이다까지 오픈을 하고, 이 병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도움을 받고 싶고 어떻게 치료를 해 나가겠다 라고까지 말씀을 하고 그런 계획들이 있으셔야 가족들에게 얘 또
돈 갚아달라고 하는구나, 돈만 갚아달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오해를 받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또 필요한 말은, 제가 빚이 이 정도 있지만 이 빚은 제가 알아서 갚겠습니다. 도박 중독 문제는 이 빚 문제가 아니라 도박 중독을 치료해야 하는 이 치료가 목적이기 때문에 돈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가족분들은 돈 문제가 아니라 나를 치료할 수 있는 이 치료에 도움을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가족들이 이 도박 문제 오픈의 순간에 이 도박 문제를 잘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가족들도 이 도박 문제를 대처하는데 전문가가 아닙니다. 언제든지 이 잘못된 대처를 할 수도 있고요. 그 잘못된 대처가 우리에게 자극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내가 치료를 해가는 그런 과정을 만들듯이 단순히 나만 만드는 게 아니라 가족도 이 문제를 받아들이고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줄 수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오픈을 해야 되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오픈하면서 또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빚에 대한 것입니다. 빚에 대한 거. 근데 빚이 얼마 있다, 얼마 있다, 얼마 있다, 얼마 있다, 이렇게 다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이때도 빚을 다 이야기하는 이유는 빚을 갚아달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내가 정말 이 오픈을 하면서 솔직하게, 정말 오픈의 그 목적에 맞게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숨김없이 가족에게 다 공개를 하겠다. 더 이상 숨기지 않겠다. 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에 더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이 도박 중독자가 오픈을 할 때 이 숨겨놓는 빚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숨겨놓는 이 빚들은 실제로 상담을 해보면 이 도박 중독자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이미 자기가 도박 중독자라고 인정도 하지 않고 있고, 당연히 그러니까 질병으로도 받아들여지고 있지 않은 것에부터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마음속 한켠에 이렇게 오픈을 해서 빚을 갚아줄 수 있도록 갚을 방법을 가족들에게 찾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빚을 조금씩 남겨놓는 부분은 큰 부분은, 급한 부분은 가족에게 좀 도움받고, 이 작은 부분은 내가 알아서 좀 어떻게 해보려고 한다, 이런 마음들이 다 자리 잡고 있는 거죠. 근데 이런 분들은 거의 99.9% 다시 도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오픈할 때는 또 중요한 것이 숨김없이 다 얘기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 숨김없이 다 이야기를 해야 되는 이유는, 숨김없이 모든 걸 다 이야기했을 때 내가 말 못한 것을 나 혼자 가지고 있을 때 그 마음속에 어떤 무거움과 압박감과 힘듦이 있고, 그 다음에 다 얘기했을 때 그 마음이 쑥 내려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솔직하게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그 굉장히 무겁고 힘든 그 마음을 내 스스로 좀 내려놓고, 이 내려놓음을 통해서 앞으로 도박을 좀 더 잘 끊어갈 수 있는 그런 좀 안정적인 것들을, 안정적인 그런 마음의 상태를 만드는 그런 목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픈을 해서 시원함을 경험해 본 분들은 그 시원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픈을 하면서부터 무거운 감정을 좀 시원하게 낮춤으로써 정말 좀 어떻게 보면 새롭게 내 마음을 환기시켜서 새 출발하는 그런 느낌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오픈할 때는 이 두 가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물론 다른 것들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정말 내가 도박 문제가 지금 이 정도 있고, 그래서 단순하게 도박을 한 게 아니라 도박 중독이 된 것 같다. 그리고 이 도박 중독이라고 하는 거는 이 병이다. 그리고 이 병은 내가 어떻게 혼자 할 수 없으니까 가족분들이 치료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대신 빚은 치료하는 것과 좀 다르다. 이 빚을 내가 스스로 잘 갚아갈 수 있어야 치료가 잘 되는 거기 때문에 빚 말고 가족들은 다른 걸 도와주고 빚은 내가 갚겠다. 이 내용이 하나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도박빚을 숨김없이 다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도박 문제로부터 발생했던 무거운 감정이 있는데, 이거를 계속 짊어지면서 이 단도박을 해나가기는 매우 힘듭니다. 이 짊어진 이 무게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다시 도박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힘든 이 마음을 조금이라도 좀 낮춰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고요. 그렇기 위해서는 숨겨놓지 말고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해 보면서 그 이야기한 후에 든 느낌, 이 시원함, 후련함, 이 가벼운 느낌, 이 느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단도박을 출발을 해 나가야, 내가 무언가 그래도 이렇게 해보면 해볼 수 있겠구나, 가족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겠구나, 이런 것들이 비로소 제 몸으로 좀 느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픈이 여기서만 끝나면 안 됩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오픈을 이 정도까지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단도박을 하면서 아주 기초적으로 밟아가야 될 그냥 단계예요. 저는요, 이 오픈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굉장히 중요할 때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전에 도박을 끊기 위해서 어떤 그런 시작의 의미로 오픈을 했다면 거기서 이 오픈이 끝나면 사실 상당히 아쉽습니다. 이 오픈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큰 능력이고 단도박에 대한 어떤 굉장히 큰 동기와 의지를 만들어주는 그런 활동인데요. 근데 이런 아주 긍정적인 것이 도박 문제가 발생했을 때만 딱 쓰인다면 이 좋은 능력을 잘 활용하지 못하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굉장히 좋은 능력을 단도박을 하는 그런 과정에서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도박을 잘 못 끊는 분들은 이 오픈을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냐면요, 도박 문제가 다 발생을 해서 이미 어떻게 손을 쓸 수 없을 때 오픈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이 반복돼요. 문제가 터지고 오픈하고, 문제가 또 터지고 오픈하고. 하지만 단도박 과정에서는 이런 식의 오픈보다는 문제가 터지기 전에 분명 문제가 터질 것 같은 것을 내가 알고 있을 상황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단도박을 잘하고 있다가 월급날이 가까워지니까 도박 생각이 나고, 단도박을 잘하고 있다가 이자를 내야 되는 날이 되니까 도박 생각이 나고, 또 원금을 상환된 날이 오니까 도박 생각이 나고, 또 어떤 회사에서 보너스를 받는 그런 날이 되니까 도박 생각이 나고, 도박 중독자마다 그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단도박하는 과정에서는 이제 내가 열심히 단도박을 하고 있다면 도박 생각이 언제 날 것 같다는 걸 예측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도박 생각이 나는 것을 발견하는 그때도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서 도박 충동이 막 나고 있다는 것을 내가 스스로 알고 있는 거죠. 근데 그때는 아직 도박을 하진 않았습니다. 도박을 하기 전에 내 상태가 어떤지 이런 것들을 알게 되는 때가 오는데요. 오픈은요, 바로 그때 오픈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미 일이 다 터진 다음에 오픈을 하면 이전에 문제가 반복되는 것을 그대로 단도박 과정에서도 반복하는 거거든요. 근데 진정으로 단도박을 하고 있다면 내가 문제가 터지기 직전에 그 나의 상태에 대해서 오픈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월급날이 가까워지니까 내가 도박 생각이 난다. 또 상여금을 받으니까 도박 생각이 올라온다. 비톡적으로 받으니까 도박 생각이 올라오더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처음 단도박을 결심하면서 가족들에게 오픈한 것처럼 방금 말한 이런 나의 상황을 오픈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원했던 도박을 끊어갈 때, 내 힘으로 어려울 때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싶어지지 않습니까? 그때 비로소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그 도움을 통해서 우리가 도박 상황을 잘 넘길 수 있는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난번에 제가 우리 단톡방에서 상담을 진행한 분이 월급날이 됐을 때 도박 생각이 나는 걸 잘 관찰했어요. 그래서 월급이 들어오는 시간대를 알고 있는데 그 시간이 가까워지니까 점점 더 도박 생각이 나는 거죠. 그래서 방법을 찾은 게 이제 어머니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이 어머니가 어떻게 반응해 줬을까요? 제가 나중에 어머니가 어땠는지 이제 물어보니까 어머님이 눈물을 흘리셨다고 합니다. 그 눈물을 들으니 도박 충동이 싹 내려갔다고 해요. 그러니까 도박 충동은 이렇게 이 차가워지고 딱딱해지는 이런 마음을 마치 온기와 따뜻함으로 이렇게 쫙 녹이시듯이 우리가 단도박 과정에서는 도박 충동이 올라오면 그런 식으로 좀 대처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오픈을, 이 중요한 오픈, 이 엄청난 기능이 있는 이 오픈을 단도박을 시작할 때만 사용하시지 말고 단도박을 해가는 그 과정에서도 자기의 상태를 늘 끊임없이 오픈을 하면서 단도박 과정도 점검하시고 또 필요할 때 이렇게 도움을 받으면서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안정적인 단도박을 해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 위해선 나의 단도박을 도울 수 있는 누군가를 반드시 만들어 놔야 됩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그래서 아직 오픈 못 하신 분이 계시다면 물론 오픈하자마자 그 당시에는 굉장히 서로들 힘들고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하지만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그 오픈을 통해서 정말 단도박에 도움이 되는 많은 것들이 보일 거고 또 그런 식으로 변화해가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오픈 못 하신 분들 있다면 꼭 오픈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내주시고요. 또 단도박 과정이신 분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픈에는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그 엄청난 힘은 내가 단도박 과정에서도 나의 상태를 이야기를 할 때, 특히 위기였을 때 나의 상태를 얘기할 때 그런 위기의 상황에서 나를 안정시킬 수 있는 그런 엄청난 힘이 또 오픈에서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 오픈을 단도박 과정에
꼭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